F-15, F-16 등 고장나도 뜯지도 고치지도 못해서 미국에서 수리를 안 해주면 출동하지도 못하는 전투기들보다 훨씬 좋네요. 업그레이드도 맘대로 가능하고 울릉공항 하루빨리 지어서 북한, 일본을 견제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한국의 방산시장을 응원.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최근 2차 시험 비행까지 성공한 KF-21은 이륙과 착륙에서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첫 시험 비행 조종사로 나선 안준현 소령은 성공 소감을 밝히며 이착륙 성능에 대한 우수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는 KF-21이 추격대 중량비가 매우 우수한 기체이기 때문입니다. KF-21은 같은 F-414 엔진을 사용하는 FA-18이 F보다 작고 가벼우며 동급 추력의 F-35보다 익면하중이 작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엔진이 F터버너 가동 시 최대 출력은 22,000파운드 LB, 두 엔진 모두 가동 시 44,000리터 BF의 추력을 제공하는데요. 엔진 제작사인 지인은 최근 발표를 통해 현재 모델보다 출력이 18%나 증가한 F-414 이넨스트 엔전 이하 이 모델을 개발 중이고 기존 F-414 엔진은 리트로 피트 렌노피트 방식으로 F-414 이 모델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52,000파운드의 추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GE의 알거레 리베로엘 디 리버로 부사장은 이렇게 되면 KF-21은 동급 기체 가운데에서는 비교 대상이 없는 추격대 중량비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착륙을 도와주는 랜딩 기어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에 탑재되는 것과 일치한데요. 2016년 한화는 KF-21 착륙장치 국산화를 위해 세계 2위의 랜딩 기어 전문업체인 캐나다의 헤로스데브테키로 데브텍사와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국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 에비에이셔니스트의 스테파노 뒤를 소기자는 중국 매체와 네티즌들은 KF-21은 어차피 미국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져 아무리 잘 만들어도 랩타 짝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첫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는 한국 입장에서 랩터 짝퉁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기는커녕 랩터가 어떤 기체입니까? F-22 랩터는 이미 전투기계의 신화입니다. 불필요하다 싶은 정도로 너무 사양이 뛰어난 나머지 수출은커녕 자국에서도 생산을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 상대로 쓰기에는 너무나 고스펙입니다. 지난 2006년 미국 알래스카 일대에서 펼쳐진 미 공군 전투기 간의 연합훈련인 노던 에지 노어던 에지에서 랩터는 F-15, F-16F, A-18 등 전투기들과 모의 공중전을 펼쳐 무려 144대 0이라는 경이적인 승리 기록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당시 훈련에서 격추 판정을 받은 전투기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피격된 줄도 몰랐다고 밝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특히 F-22가 보유하고 있는 STOL 단거리 이착륙 기능은 미국 군사기술력의 결정체이자 랩터의 사기템 중 하나로 꼽힙니다. F-22 랩터의 전투기 항법 및 무장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총괄을 맡은 박시종 박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KF-21은 F-22와 유사한 형태를 갖게 될 수 있었지만 가장 큰 차이가 발견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후면부입니다. 랩터에는 STO를 가능하게 하는 추력 편향 노즐이 달려 있습니다. 엔진 배출구의 위아래로 움직이는 노즐을 달아 배출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이에 따라 기동성 향상은 물론 추력 방향을 바꿔 마치 수직으로 상승하는 듯 짧은 이륙거리 STOL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단거리 이착륙은 유사시 민간 공항의 짧은 활주로를 이용할 때는 물론 특히 해군 항공대의 함재기에는 필수적인 조건인데요. 항모의 캐터펄트 스키점프 착함 시 테일 훅을 위해서도 함재기가 기본적으로 STOL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이륙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KF-21의 후면부의 독특한 형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라매의 후면 엔진 노즐 양 옆면에는 마치 무엇을 장착하기 위한 일정 분량의 공간과 평평한 형태가 갖춰져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마치 추력 편향 노즐을 위해 준비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최근 산학연 주간으로 2025년까지
고기동 2D 가변 노즐 기술 연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개요는 군용 항공기의 기동 성능 향상 및 전투기의 생존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스텔스 기능을 고려한 추력 편향 2차원 가변 노즐의 설계 제작 기술 가변 제어 모델링 기술 및 시험 평가 기술 확보인데요. F-22 랩터 역시 2D 2차원 추력 편향 노즐을 갖고 있습니다. 2차원 노즐은 3차원과 달리 상하 기동만 가능한 대신 스텔스에 더욱더 효과적이며 특히 이착륙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KF-21의 우월한 추격대 중량비 그리고 추력 편향 노즐의 개발 완료는 울릉공항과 같은 짧은 활주로에서의 운용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최근 울릉공항 건설 사업은 착실하게 진행 중입니다. 울릉공항은 2013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DLENC 컨소시엄이 지난 2020년 11월 공사에 본격 착수했는데요. 울릉공항은 울릉도 남쪽에 있는 사동항 일원에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는 소형 공항으로 계획됐는데 특히 육지와 이어지는 바다를 메워짓는 공항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고난도 해상 매립공항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주목적대로 민항공항으로 운용될 예정이지만 한편으론 울릉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전략적, 군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만큼 유사시 군용항공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기를 비롯한 군용기가 이착륙하기에는 활주로가 짧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처음 사업이 추진될 때만 해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사업 비용이 축소되면서 활주로 길이를 100m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사업을 검토하면서 향후 다양한 측면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활주로 길이가 조정되었고 2015년경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1,007억 추가 투입해 200m로 활주로 길이를 다시 늘렸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활주로 길이 연장에 관한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국민들 역시 군사적 측면을 고려해 보다 더 안정적이고 긴 활주로를 건설하기를 한 목소리로 원하고 있는지라 활주로 길이 연장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KF-21은 울릉공항에서 이착륙이 가능할까요? 아주 가능하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붙는데요. 완전 무장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랩터의 최소 이륙거리는 168m, 착륙거리는 213m로 미친 수준이죠. 한마디로 300m의 활주로만 있으면 이착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F-35A는 어떨까요? 이륙거리 480m, 착륙거리는 200m입니다. 실제로 F-22의 이착륙을 목격한 한 기자는 알려진 것보다 더 짧은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이륙했다면서 F-21의 경쟁자인 라팔은 이륙거리 400m, 그리고 착륙거리 450m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장을 탑재하고 연료를 충분히 채운 상태에서의 이착륙거리입니다. 유사시 빈약한 무장과 부족한 연료를 가지고 출격한다면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F-35의 경우 완전히 무장한 상태에서의 활주로는 2,500m가 필요하고 F-22의 경우 2,100m,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무장량을 탑재한 45세대 라팔 역시 2,000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현재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인 1,200m로는 KF-21의 완전 무장 장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울릉공항의 군사적 가치는 없는 것이냐? 그런데도 울릉도는 동북아 최고의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유사시 불치망모로의 변화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 KDIZ는 사실상 주변국들의 놀이터라고 불려도 무방합니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 일본 군용기의 KDIZ 침범은 매년 300회가 넘는 수준으로 최근 5월에도 중국군 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진입 후 이탈하였습니다. 이들 군용기의 대부분의 루트가 한국과 일본의 사이 독도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울릉공항의 군사화가 이루어지면 상당한 억제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적 항공기가 영공을 침범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상대국의 군용기 정찰기에는 무장을 탑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KF-21이 공대공 무장을 장착하고 울릉공항에서의 이륙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또한 울릉공항이 건설되면 우리 공군의 작전 반경이 넓어지게 되고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돌발 상황을 겪을 때 충분히 비상 착륙할 수 있는 공항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모든 전투기는 이륙보다 착륙 시 더 짧은 활주로를 필요로 하는데 완전 무장을 탑재한 경우에도 1000m 이내의 활주로만 확보하면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7월 22일 미국의 보잉사가 인도 해군과 함께 펼친 훈련이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인도 해군은 FA-18 슈퍼오네들 함재기로 사용하기 위해 단거리 이착륙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 보잉사가 인도 해군 지상기지에 항모 스키점프대를 그대로 복제하여 지상활주로 설치한 것입니다. 이 훈련은 미국 메릴랜드주 해군 항공기지에서도 진행되었었는데요. 인도 비크란트급 항공모함의 활주로 길이인 162m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 모든 인도 해군의 슈퍼호넷이 성공적으로 이륙하였습니다. 이는 울릉공항 적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민항기는 생각 안 하냐? 울릉공항은 애초에 목적이 민항공항이라고 하실 수 있지만 보잉사에 따르면 스키점프대 제작 및 설치는 수개월이면 가능하고 탈착에 용이하다고 하였습니다. 육안상으로도 그렇게 보이고요. 한반도 지형적 특성상 어느 한 곳이라도 우리 군의 작전 반경을 넓힐 수 있는 요충지가 꼭 필요한 상황인 만큼 울릉공항의 KF-21 운용에 대한 고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일본 또한 전투기를 배치할 섬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최근 주일 미군 항공모함 함재기에 이착륙 훈련 부지로 제공하기 위해 열도 남단 만개신 만섬을 160억엔 약 176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CNN은 우만개시다는 불침 항모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요. 문제는 일본 매체에 따르면 유사시 주일 미군뿐만 아니라 일본 항공자위대와의 합동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생각하는 유사시가 언제인지는 일본 자위대만 알고 있겠죠. 더욱이 이 인근은 이어도 및 칠광구와 불과 300여 k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CNN은 일본 정부에 개시하지 마. 구입이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하면서 미일 양국은 유사시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배치된 미 전투기를 만개신마로 옮기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중국 견제라 하지만 여기에 배치될 전투기들이 한일 공동개발구역인 칠광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중국은 바다 위에 인공섬 만들어 자국 무기를 배치하는 마당에 한국 울릉공항 군사기지화의 타당성 여부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시간만 늦어질 뿐입니다.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마친 KF-21 차후 F-414E 엔진을 장착해 추력을 더욱 높이고 F-22와 같은 추력 편향 노즐을 장착해 KF-21NAVY 함재기는 물론 울릉공항에서 이륙하는 모습을 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북크중 어러일로 둘러싸인 한국 자주국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 좌우만 봐도 답이 없는 들만 있으니까요.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환경, 외교, 국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방입니다. 국방이 무너지면 환경이 파괴되고 외교권 없어지고 다 노예가 됩니다. 국방은 절대 주변국 눈치 보지 말고 허락받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반대하면 일본인, 중국인, F-35B 같은 모델도 개발해야 함. 비행장이 표적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전국 각지에 수직이 착륙 기지들을 많이 만들어 어떤 곳은 임의로 비위 놓고 필요에 따라 돌아가면서 무작위로 발진시켜야 함. 울릉도뿐 아니라 서부 도서 지역에 배치시키면 방어뿐 아니라 기습 공격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